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누리 PD입니다. 저기 대통령이 자, 2라운드 사실상 후반전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역전을 하자고 하면은 충격적인 뭐가 하나 터져야 되겠죠. 가장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이제 부정선거 관련한 무엇이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큰 거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관련된 소식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제도권 주요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오늘 서버 포렌식 자료를 드디어 변호인단에게 넘겼다라고 합니다. 이 맹주성이라는 분은 누군가 하면요. 한양대 나온 어떤 공학 전공자인데요. 이번에 이 서버 포렌식 관련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변호인단에게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 큰 거 터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길 것이다. 16일 2차 변론에서 다루어질 예정으로 있는 테마가 부정선거라 한다. 변호인단에서는 확정된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서버 포렌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물적 증거들은 깡패 같은 자들의 폭력에 의거 무시되었던 바 있다. 그러나 서버 포렌식 값, 해치값, 기계어 등은 뭐라 모기만한 변명의 소리도 낼 수 없는 기록들이다. 오랏줄을 받으라, 나쁜 놈들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명주성 씨,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오늘 서버 포렌식 자료를 변호인단에게 넘겼습니다. 본인이 개입했을 수도 있고요. 참여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이면은. 자, 어쨌거나 이 기사 자체, 기사라기보다는 이 이제 SNS 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닌 것으로 이제 보이죠. 분명히 전달되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단도요, 의외로 담담하더라고요. 자, 명주성, 한양대학 기계공학, 이런 식으로 이제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잘 알고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대통령이 공수처로 자진 출두하는 형식으로 이제 갔습니다만, 생각외로 이 변호인단이 담담해요. 그리고 이제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미소도 짓는 걸 제가 봤는데, 글쎄요, 후반전 2라운드에서는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분명히 거론을 했잖아요. 계엄 그 포고령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들의 어떤 반국가적 행동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내용적으로 다 수집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걸로 후반전 대반격, 대역전을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오늘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규모 그 인원을 동원한 것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혹시 터질까봐 미리 입막음조로 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변호인단에게 자료가 넘어갔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끝나기 전에 끝이 아닙니다. 충분히 반격의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그런 어떤 좋은 내용이 있으면 공유하고 퍼나르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2030들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계몽령이라고 하죠. 계몽령. 계엄령이 아니고요. 계몽한다 이거죠. 계몽. 미개한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다. 그것도 말이죠. 처음 그 용어가 나온 것도 2030들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왔습니다.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다. 자,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이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이것을 묻고 있죠. 자, 이거를 후반전 2라운드에서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알리면 역전성에 성공합니다. 그 부정선거가 가장 큰 이슈이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국민들을 상대로 이야기할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저들이 너무도 불법한 일을 너무도 태연스럽게 천연덕스럽게 막 자행하고 있는데 이건 모두 나중에 법정에서 다 이제 문제가 될 것들이죠. 전부 원인무효 취소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헌재가 결국 이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헌재가 결정하기 전에 각하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끝을 봐야 될 텐데 그렇게 되자면 일단 무조건입니다. 여론을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와야 된다. 그것도 압도적인 여론이면 가장 좋겠죠. 한 50% 이상의 여론이 윤 대통령과 함께 가면은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명주성 같은 이런 분이 뭐
알게 모르게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렌식을 과연 어디서 어떤 기관이 누가 했을까 이거 참 궁금한데 말이죠.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요 국가기관에서 다른 데로 넘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미군일 수도 있다. 아니면 혹은 민간 영역에서 남들 몰래 그것을 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치를 한층 키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틀을 이제 이렇게 버틸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혹시나 구속영장 청구되면서 구속되면 어떡하나 지금 걱정하시는 분이 많죠. 저도 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구속이 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근거가 있는데요. 저에게 제보를 주신 분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이 상당한 이쪽에 이제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자, 이런 제보가 왔어요. 뉴스라기보다는 논평 아이템을 송부합니다. 이랬어요. 지금 애국 우파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체포, 설사 자진 출석이라 할지라도 체포는 체포죠. 이것으로 인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의외로 이제 이런 어떤 일로 인해서 대통령이 이제 쉽게 또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유인데요. 결정적으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를 못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수처도 기소 권한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국민들은 수사를 했으니까 기소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 보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은 다음과 같다. 해당 직책이 재직 중인 사람과 퇴직한 사람 모두가 해당되며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유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고위공직자가 있고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수사는 다 가능해요. 여기 대통령도 수사가 일단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수사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뭐 등등 해서 거의 전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그런데 기소를 보면요. 기소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고 가능한 직책이 있고 가능하지 못한 게 있거든요. 가능하지 못한 데 대통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 대통령을 기소를 못해요. 여기 보면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은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공수처에서. 그런데 대통령은 기소를 공수처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도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뭘 말하느냐. 자, 공수처가 이제 수사인지 조사인지 한다 칩시다. 뭐 이틀간 묵비권 상태에서 뭐 얻어낼 것은 없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기소를 위해서 그 사이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거 쉽지 않고요. 어쨌거나 이걸 갖고 자기들이 기소를 이제 못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중앙지법은 최근에 대통령과 합을 맞출 수 있는 친윤 쪽으로 태세 전환을 했다라고 이 사람이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윤통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불기소라는 게 뭐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소유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거면은 완전 무죄에 가까운 거죠. 기소유예 같은 것은요. 아예 그냥 완전 면죄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 처리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칫하면은. 자, 그런 것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지법과 지검이 있잖아요. 법원은 제가 볼 때 서울중앙지법이 지금은 차라리 안전하다. 조금 낫다. 그 밖에 다른 이번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판사, 막가파 판사 하나 있었죠. 이순영입니까? 정말 그 인간은 진짜
두고 이제 그 문제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검찰 쪽은요, 그런 어떤 저들의 카르텔이 있다고 치더라도 넘어간 그 같지 않습니다. 검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들이 갖고 뭐 서울중앙지검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것은 비슷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라라고 이런 메일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제가 이게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인적사항은 지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좋은 어떤 내용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자진해서 출두 형식인데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만일에 그거 터졌으면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될 뻔했죠. 자, 윤 대통령은 경호원 다 이렇게 대동하고 이제 공수처로 갔습니다. 그냥 공수처에게 잡혀갔다라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요. 그 갈 때 보면 아시잖아요. 경호 차량이 다 따라갔어요. 그리고 대통령 관용차로 안전하게 이동이 됐습니다. 그 화면에 다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경호차장도 체포가 안 되었다라고 하고요. 저 경호원들 지휘라인도 지금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에 가 있다라는 것만 다르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것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3. 유혈 사태 막기 위해 자진 출석한다는 대국민 입장문도 이미 내면서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이번에 읽혔고요. 그리고 피를 보지 않겠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진정어린 그런 충심도 우리가 이번에 봤습니다. 그것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위대가 경찰 때린 것은 없었죠. 폭행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 구하자 하면서 들어가다가요. 자칫 어떤 폭행 사건 이런 게 터지고 뭐 경찰하고 어떤 시비가 붙고 이렇게 되면요. 구하지도 못하고 구설만 생깁니다. 그야말로 여기 프락시들이 주로 하려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을 구하겠다면서 그 폴리스 라인을 뚫지 않았던 것은 뚫으려고 노력 안 했던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뚫지도 못해요. 그거 못 보셨습니까? 민노총이 그 죽창 들고 찌르고 해도 그거 뭐 안 뚫립니다. 그 폴리스 라인은. 그리고 그걸 이제 뭉개려고 하는 순간 엄청난 또 사태가 이제 발생합니다. 전부 실정법 위반이 되면서 폭도로 몰릴 겁니다. 폭도로. 구하지도 못하고 대통령만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얼마나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까? 그게 찬물기 얻는 행위가 됩니다. 자칫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서 모였던 우리 애국 시민들이 추운 땅바닥에 앉아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것이 잘한 일이다. 잘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시위대가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시위대라기보다는 애국 시민들이죠. 경찰 때린 적도 없고 경찰이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 이런 일이 없었죠. 대신에 경찰이 애국 시민 깔아 뭉갠 것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폭행당했다는 제보도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후에 뭔가 이렇게 갑론을박이 따져볼 때 유리한 국면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그리고 출석한다고 했던 현재 그 변론 기일이 16일이잖아요. 여기서 공수처가 만일에 안 풀어주면 공수처 때문에 윤 대통령이 현재 못 나가는 모양새가 되겠죠. 체포 기간 중에 공수처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일단 나와서 또 상당 시간 또 이렇게 헌재에서 보내게 되겠죠. 그 사이에 체포 기간 다 날아가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대통령실로 복귀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럽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데 그것도 서부지방법원 그 문제의 소굴에 이제 그걸 이제 신청하게 되면 영장 바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되겠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저도 그건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루트를 갈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구속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후에 정말로 기소로 이어지려면 결국은 이제 검찰을 통해야 될 텐데 검찰에서는 그 구속된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인가 이걸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게 중앙지검이든 좌우지간 검찰이죠.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이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대통령은 그 관절을 나올 때 이미 구속 같은 것도 연비에 뒀을 겁니다. 너무 구속이면 끝이다 이런 생각은 안 갖는 게 좋겠죠.
자, 아무튼 저희가 이런저런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제가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데 그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보면요, 대체로 이제 방송되고 있는 내용이거나 아마 다른 곳에서도 방송되고 있는 것들은 제가 피합니다. 다만, 다른 데서도 하지 않았거나 좀 이렇게 신박하다, 새롭다 싶은 것은 제가 방송을 해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겁니다. 대통령은 다 개선이 되고, 다시 이제 어떤, 2라운드, 재반격을 할 수 있는 어떤 태세, 준비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다만 이번에 공수처로 간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딱 이거 하나였어요. 저들이 밀고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어요. 경호처 병력으로. 근데 그것을 일부러 대통령이 하지 마라라고 이제 특별 지시를 한 겁니다. 자, 끝까지 견디면은 여기서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10일 내지 한 15일, 한 2주 정도, 뭐 한 10일에서 2주 정도 이때만 잘 버티면은 결국에는 승리의 흐름이 대통령 쪽으로 온다. 여론 지지율도 그렇고요. 이제 이 변론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부정선거 이슈가 터진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고요. 트럼프도 이제 지원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친중 정권, 친중 국가, 종중 국가가 된다라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상을 못 합니다. 부정선거 이슈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기다려 보면은 충분히 반격의 시간은 온다라는 것을 알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고난을 예상 안 했다 그러면은 그건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너무 나약한 겁니다. 그러면은 험한 어떤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어떤 반국가 세력이 지금 압력하고 도사리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자, 그것을 뒤집자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 과정에 있고 대통령이 스스로를 던져서 그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